세계적인 부자도 이 건물을 샀다가 10년 만에 손해를 보고 탈출. 여기 감정가 600억짜리 또 다른 건물은 최저가가 2달 만에 200억 넘게 떨어진 뒤 결국 408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여기서 장사를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때가 무색하게 이 거리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공실폭탄이 터졌습니다. 아니 공실이 이렇게나 많으면 월세를 확 낮춰서라도 임차인을 구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이 거리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충성 전국 곳곳을 누비는 여우대장.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강남에 나와 있습니다. 여긴 뭐 평당 1억 원은 기본이고 자리가 좋으면 5억, 6억까지 가는 정말 억소리 나는 동네죠. 그리고 이곳에 강남의 대표 상권이라 불리던 신사동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길 양옆으로 은행나무가 쭉 늘어서 있고 그 사이로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선 구조. 한때 이 가로수길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해외 고급 패션 브랜드부터 유명 카페, 음식점까지 여기 한 자리 들어오려면 줄을 서야 했고 권리금만 수억 원을 호가했죠. 주말이면 이 거리에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고 이곳에 입점했다는 것 자체가 그 브랜드의 급을 증명해줬습니다. 게다가 전국의 다른 지역들도 이 가로수길의 성공을 보고 너도 나도 가로수길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만큼 신사동 가로수길은 전국 상권들이 앞다퉈 흉내내고 싶어 했던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곳의 상황은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큰 대로변에서 가로수길로 들어가는 초입부터 전체가 통째로 빈 건물이 눈에 띕니다. 이 빈 건물을 지나 본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썰렁한 모습이죠. 이걸 촬영한 날이 주말 점심시간을 조금 넘겼을 때였는데 예전 전성기에 비하면 사람이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주말 이 시간대가 이 정도면 평일은 말할 것도 없겠죠. 초입에 많은 가게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공실로 방치돼 있는데 영업 중인 가게 안에도 손님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 코리아 체인점인 파스타집도 보이는데 여기 파스타 싼 거 한 그릇이 6,900원입니다. 이거 팔아서 여기 임대료를 내려면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공실이 정말 많은데요. 이미 한참 전에 문을 닫은 듯한 이 가게는 특급 임대라는 대형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연락이 좀처럼 오지 않는지 문 앞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간판도 상당히 녹슬어 있죠. 문제는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거리를 쭉 둘러보면서 딱 한 곳 사람들이 줄 선 곳을 볼 수 있었는데 외관만 보고 저는 카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방을 파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말고는 손님 많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게 문이라도 열려 있으면 다행이지 아예 한쪽 거리가 줄줄이 비어 있는 곳도 있을 정도. 여기가 과연 내가 알던 그 가로수길이 맞나 싶었죠. 그리고 현재 가로수길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로수길 메인 거리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한 건물, 대지 면적은 219평, 연면적은 711평이나 되는 꽤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5년 이 건물은 376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안은 채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2번 유찰된 뒤 최저가는 386억까지 떨어졌고 결국 누군가 408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감정가 대비 약 200억 원이 빠진 금액이지만 이 액수도 여전히 만만치 않죠. 여기서 연 3% 수익률을 보려면 월세를 매달 2억 가까이는 받아야 할 텐데 현재 이 건물 주변을 보면 영업 중인 매장보다 공실이 훨씬 더 많은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을 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5층짜리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 건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기업 자라의 창업주가 2016년 325억 원에 매입했던 건물입니다. 하지만 약 10년 만인 최근 300억 원에 매각을 했다고 하죠. 이를 단순 계산해보면 25억 손해지만 세금과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실질적인 손해는 훨씬 더 클 겁니다. 지금은 새로운 소유주가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처럼 여기는 이제 대형 브랜드들도 하나둘 빠져나가고 공실이 많아지자 손님들은 더 발길을 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잘 나가던 신사동 가로수길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너무 높은 임대료입니다. 가로수길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 미국의 거대 기업 애플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애플은 여기 한 건물에 20년짜리 장기 임대 계약을 맺었고 그 임대료는 약 6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당시 주변 시세보다 2배 가까운 금액이었죠. 이런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주변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대폭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일대 임대료는 터무니없이 치솟았고 결국 이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가게들이 문을 닫고 만 겁니다. 그렇게 가로수길의 비싼 임대료를 피해 상점들은 가로수길 바로 옆 골목길들로 대피, 그나마 저렴한 임대료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됐고 지금은 세로수길, 나로수길, 다로수길 등으로 불리며 새로운 명소가 됐습니다. 실제로 가로수길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은 모습이었는데, 아니 그러면 가로수길도 이렇게 공실이 많아졌으니 월세를 확 내려서라도 임차인을 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으실 텐데요. 여기 건물주들은 생각이 좀 다른가 봅니다. 차라리 비워두는 한이 있어도 월세를 쉽게 내리지 않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상가 건물 가격은 대부분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내린다는 건 이 건물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게 곧 건물 가격에 반영됩니다. 즉 여기 많은 건물주들은 내 건물에 공실이 나도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버틴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최근 가로수길 관련 통계를 보면 공실률은 45.2%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두 개 중 하나는 비어있는 셈인데, 그렇다고 아유 강남 건물주들 어떻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곳에 많은 건물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 건물을 가지고 있던 알부자들이라 몇천만 원 임대료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실이 많고 오래 지속되어도 여기 건물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 부자 걱정이라고 하죠. 다만 우리가 이 가로수길을 보고 느껴야 할 것은 대한민국 최고 상권이라는 곳도 이 모양인데 다른 곳들은 어떻겠냐는 겁니다. 이미 대부분의 소비 구조가 온라인으로 돌아섰고 오프라인 상점들은 끝없는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살 때도 팔 때도 오프라인보다 인터넷이 훨씬 유리한데 굳이 이 추운 날 밖에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사는 게 요즘 세대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결국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남 한복판이라도 가로수길이라는 브랜드가 있어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 과연 이 가로수길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